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모의고사 본 것 중에서 이 경제 지문만 배경 지식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좀 싸그리 읽는 거를 해줍니다. 첫 달랑 넣고 금리는 금전의 이자를 받는데 금전 이자가 금리. 이자 금액, 그거 합쳐서 금리. 이자 금액을 원금으로 나눈 비율을, 그죠? 이자 금액. 그러면 100만원을 빌렸는데 100만원이 있는데 100만원 그죠? 그러면 이자 금액을, 이게 목적어죠? 이자 금액이 10만원이라고 치면 10만원을 원금으로 나눈 거,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이 율이라는 것은 비율이라는 뜻이고, 비율은 퍼센트라는 것이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거를 10%라고 하죠. 이렇게 빼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해됐어요? 200만원이면 곱하기 100 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율이라는 단어, 금리는 이자율이다, 금전 이자율이다 라는 정의입니다. A는 뭐뭐라고 한다 라고 했으니까 정의라고 한다 하니까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자금, 돈이 조금, 자본, 자금, 돈이 필요한 수요자에게는 자금을 빌린 대가로, 자금을 빌렸어요. 그 대가로, 대등한 관계, 가치, 대등한 가치로 빌린 것과 대등한 가치로 지급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이 다시 이자율입니다. 이해돼요? 공급자에게는 현재 소비를 해야 되는데 희생하고 안 하죠. 참죠. 희생한 대가로 이자 수익이 생긴다. 그러면 금리는 하고 여기 정의를 한 다음에 그 금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자세하게 설명했을 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도 금리, 여기도 금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의 차이, 그럼 세 줄에서 차이는 뭐냐면, 이 줄은 그죠? 만약에 이렇게 은행이 있는데 여기 공장이 있고, 그죠? 여기는 소비자가 있어요. 일반인, 가게, 여기는 기업, 여기는 은행. 자, 가게가 이렇게 맡기면 여기서 이자율을 주는 죄송합니다. 이자율을 주고, 이게 이자율입니다. 은행이 여기서 이렇게 빌려주면 여기서 대출 이자를 줍니다. 이해되세요? 이랬을 때 여기에서 잠깐만 수요자, 이게 빌리죠. 빌렸을 때 거이죠. 그럼 이거는 수요자죠. 자, 뭐라고? 은행에게 요구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공급자가 됩니다. 은행에게. 은행에서는 뭐라고요? 돈을 거래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듣나요? 네. 자, 금융시장, 은행을 뭐라고요? 금융시장. 자금의 수요자는 누구야? 수요자는 공장, 기업, 빌린 대가로 비용이 발생하죠? 생산 비용. 그래서 비용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공급자도 희생한 대가, 참고 저축을 한 대가로 이자 수익이 발생하죠? 네, 그래서 적금도 들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금융시장에서, 은행에서 금리는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서 받아서 모아서 전달하니까 연결하죠? 됐나요? 자, 금리는 일반적으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로 구분된다. 그러면 명목상에 눈목자, 눈으로 보이는 명시된, 그래서 1% 금리, 3% 이렇게 됐으면, 자, 명목금리는 정해진 눈으로 보는, 실질금리로 실질로 피부로 느끼는. 자, 금리는 3%인데 물가가 5% 올리면 실질적인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죠. 이해됐어요? 네. 로 구분된다. 그래서 설명이 있겠죠. 이렇게만 쓰면 안 되니까. 자, 이것도 이자율을 설명한 다음에 이자율의 구성 요소인 뭐라고요? 가계, 기업, 은행을 설명해줬죠. 이거는 정의고, 이거는 뭐라고요?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금리의 종류, 여기는 종류가 실질금리와 명목금리로 나뉜다. 그러면 명목금리는 하고 설명해줘야 되고, 명목금리는 금융자산의 액면금액, 액면이 뭐냐, 이 종이에 써있는, 찍혀있는 금액에 대한 금리이며, 그리고 실질금리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대비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알 수 있다. 그럼 두 개의 관계도 나왔네요. 종류로 여기는 명목, 여기는 실질금리의 정의. 두 개의 관계는 뭐라고?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빼준다는 거죠. 명에다가 뭐라고? 물. 명 빼기 물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요? 실이 된다고. 실질명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물가상승률, 여기 실질금리와 명목금리를 설명했으니까 이어서 뭘 설명해야 돼요? 물가상승률을 설명해야 돼요.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이렇게 표시해야 되고, 돈의 실제 가치는 실질금리는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당연히 이거는 높아진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반비례 관계. 명목과 실질은 뭐라고요? 반비례. 이렇게 쓰면 되죠. 다 정리해달라면 그래서 정리까지 다. 예를 들어 1년이 만기, 기간이 가득 찬다. 정기적으로 예금을 했는데, 자, 그러면 정기적으로 월초나 월말에, 월말에 이렇게 넣어서 12번을 넣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꽉 차면 만기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만기가 들어오면 명목금리가 6%입니다. 그러면 이 실질적으로 쓴 원금에 대해서, 그죠? 여기에 X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6%니까 뭐라고요? 0.06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0.06에다가 요거를 곱해주면 실질적으로 이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더해서 주죠, 나중에. 이해됐나요? 어떻게 구하는지? 자, 1년 사이에 물가가 7%나 오르니까 6%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6%에서 7%를 빼보니까 1%의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죠. 왜? 실질적으로 명목상의 은행 통장에 찍힌 액면가 면에 쓰이는 이 면에 써있는 금액은 100만원인데 그랬더니 물가가 올라서 이걸 110만원에 사야 되면, 그죠? 그러면 손해라는 거죠. 그렇게 물가가 올랐다면, 그렇다면 조건이라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1%로 예금가입자는 구매력, 물건을 살 때 실질적인 구매에서는 손해를 본 셈이죠. 자, 그리고 명목금리보다는 일정 기간 실현된 실제 이자 수익률, 명목금리는 이제 필요 없다고. 이제 차라리 그러면 실질금리, 실제 이자의 효과를 구해보자 하는 게 뭐라고? 실질 수익률이에요. 실제 이자 수익률, 실제로 이자 수익이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떤 수익이 있을까를 따져봐야 하니까 새로운 정의가 나와있죠. 필요성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으니까 손해를 보니까 이렇게 이걸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실효 수익률은 실질 효과가 있는 수익률은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 여기는 또 뭐라고요? 요걸 설명해야 되는데 따지기 위해서 이자 계산 방식을 써줘야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통 만기 1년에 연 6%는 12개월이에요. 연이니까. 은행의 예치, 저금할 경우 6%의 이자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 아까 계산한 법 알려줬죠?
6%? 그래서 정기목 100만원을 납입하고 1년 뒤에 6만원을 받죠. 맞아요? 그러면 매월 일정액을 불입해 목돈을 만드는 정기적금은 또 다르다는 거죠. 왜? 자, 100만원을 1년 후에 지금 맡긴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6만원이 돼서 106만원을 받으면 되죠. 6%면 106만원을. 그런데 이건 한 방에 준 거고, 여기에서 이거를 짝에서 줄 때는 얘가 1년 동안 얘는 수익을 누렸죠. 사용의 수익. 그런데 정기적금은 다르다는 거야.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이렇게 나눠주자. 정기적금은 첫 달에 불입한 첫 달에 10만원. 10만원은 만기까지 12개월분 6%의 이자가 붙지만, 자, 그러면 다시 그려주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10만원을 부면 이자를 6%를 붙죠. 그런데 다음 달에 드는 거는, 이거는 12개월인데 이건 몇 개월이요? 10개월만 붙어야, 11개월만 붙어야죠. 다음 달에 내는 거는 뭐라고요? 10개월만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야죠. 결국 10만원은 첫 달에 부입한 거는 6% 이자가 붙지만, 그렇지만 둘째 달은 11개월. 10만원은 11개월의 이자. 그러면 전체 12개월로 나눴을 때 6%죠. 그러면 한 달이면 0.5%죠.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0.5%가 줄어서 5.5%죠. 돈이 예치가 조금 될수록 이자도 줄죠. 실효 수익률은 전부, 그러면 이건 6%죠. 다음 건 5.5%죠. 그래서 나중에 10월달 하면 거의 0.5%만 붙죠. 월 초에 넣는다면. 그러면 이걸 전부 다 합쳐서 퍼센트를 실질적으로 따질 때는 3.9% 밖에 안 된다. 나눠서 넣을 때는. 이해되세요? 네. 자, 이런 이자 계산 방식은 대출금도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대출을 100만원을 하면 갚을 때, 자, 여기서 갚았죠? 이만큼.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나머지 이자 구입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만큼 까고. 그러면 이자율이 좀 줄겠죠? 또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갚았죠? 그러면 요 원금이 이렇게 또 작겠죠? 갚아야 될 게? 그러면 이 이자율도 또 줄겠죠? 그래서 나중엔 쭈루루룩 원금이 줄잖아요. 이렇게 쪼만해지면 이자도 쪼만해져서 나중에는 0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자율이 세죠? 전체 6%니까 아까처럼 6%. 그죠? 나중에는 뭐라고? 0.5%니까 거의 다 받겠죠? 그래서 원금도 상환하면서, 이렇게 원금도 상환하면서 이자도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쪼만해진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1년 뒤에 원금을 한 번에 갚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100만원에다 6만원 털렁 주면 돼요. 하지만 이자를 잘라 12개월로 나누면 원금이 줄어드는 만큼 매월 이자도 점점씩 줄어들어요. 이해되세요? 자, 또 예금이나 적금의 기간이 길면 이게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이자를 여러 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 여러 번 받냐면, 이게 되게 길어가지고 이거를 한꺼번에 계속 누적시키면 나중에는 복리로 하면 이자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끊어요. 연마다. 자, 매번 지급되는 이자가 뭐가 돼요? 원금이 돼서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인지, 복리. 자, 그럼 복리는 뭐냐면, 자, 원금이 있죠? 플러스 첫 달 이자가 붙으면 이게 원금이 돼서 다시 또 플러스 의자가 붙고, 이게 다시 원금이 돼서 이자가 붙으면 이자가 점점 커져요. 그런데 100만원인데 그냥 이자가 6%면 0.5%씩 붙으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원금이 늘어나면 100만원의 이자가 아니라 100만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만원이 붙고 101만원에 대한 이자, 또 여기서 뭐 5천원이 붙어서 101만 5천원에 대한 이자, 이렇게 하면 점점 커진다고, 덩어리가. 자, 그게 복리예요, 복리.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는 달리. 이자만 붙으면 달리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도 공식이 다르죠? 자, 복리는 제곱으로 나가지, R제곱. 그 달리는 그냥 플러스로 나가지, 그냥 기간동으로, 그치? 기간에다 NR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R제곱 이렇게 가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넣는다 그러고, 제곱이니까. 이거는 산술적으로 넣는 거고, 산술급수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이자는 금융소득이어서 소득세도와 주민세도 떼야 돼. 실제로 이걸 떼어버려. 그러면 이자소득세, 이자소득의 14.0, 이자소득의 1.4, 이자소득의 14.0을 떼어내. 그러니까 이자를 받은 거, 받은 이자소득의 14.0, 1.4를 띈다고. 여기서 14.0, 1.4. 한꺼번에 15.4%를 떼는. 그 나머지, 이게 이자야. 그러면 이자에 이 나머지만 들어온다고. 결국 돈을 어떻게 쓰고, 모으고, 굴리고, 빌리는지 선택할 상황에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소비를 늦추고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형성할 필요가 있고 돈도 모아야 되고 그러려면 금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계산, 현재 소비, 미래의 소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다 됐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걸 풀어볼 거예요? 자, 윗글을 참조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어디냐? A가 지문 29번 보기. 여기 A 윗글을 참조할 때 이걸 뭐야? 윗글 이자율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A에 들어갈 내용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봐라. 그렇지? 자, 영수는 자영업을 하는 부모님을 도와드리며 용돈을 매월 15만원을 받았다. 매월 5만원은 학원풍비로 사용하고 남는 건 10만원이네. 10만원 5만원.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받고 380만원대인 대학 국납일가를 혼자 힘으로 마련할 생각. 그러니까 목표 금액이 380이네. 혼자 힘으로 알아봤다. 현재 6%. 그지? 현재 연 6%. 금리. 3년 만기 정기적금과 정기적금과 정기예금. 적금은 한 번 넣으면 못 찾고. 그지? 네. 적금은. 정기예금은 뭐 뒀다가 찾고 찾고도 할 수 있는데 뭐든 달리로 계산된다고 한다. 3년 만기는 달리다. 정기적금, 정기예금이 달리다. 정기적금의 실효 수익은 9.25%였다. 그치? 그래서 실수익률은 9.25였다. 6%. 그럼 정기적금 묻지, 당연히. 듣고 아버지가 뭐라고 소원하시다. 자, 여기 보면 380만원. 용돈 5만원을 매월 정기적금으로 넣으면 3년 뒤에는 목돈이 생겨 대학금을 낼 수 있다. 이것도 일단은 상식적으로 5만원을 정기적금 넣으면, 그치? 3년 뒤에는 목돈이 생겨 대학금, 그러면 이 5만원을 넣었을 때, 이게 그 등 380만원이 되느냐의 문제네? 네. 그치? 근데 3년 남았어? 몇 학년이요? 3년 뒤에는 이렇게 나오네, 그지? 3년간. 그러니까 요거 넣을 수는 있네. 자, 15만원을 전부 3년 동안 매월 정기적금을 넣어도 은행금리가 낮아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어. 그럼 이거네? 이거 계산하면 되네? 이거. 3년 만기로. 쓰고 남은 10만원을 매월 정기 예금을 넣으면, 요거는 뭐로 넣었어? 5만원을 넣었지. 이거는 10만원을 넣었지. 3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받아 380만원이 넘는. 그러면 이것도 되네. 그럼 이거 5만원으로 넣어서 계산하는 거, 10만원으로 계산해서 계산하는 거, 똑같이 계산하기만 하면 되네.
3년 동안 10만원씩 내는 정기적금을 들면 20만원이 넘는 이자가 생겨서, 자,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래. 이거는 쓰고 남은 10만원을 매월이지, 이것도. 15만원을 전부, 매월이지, 이것도. 네. 용돈 5만원을 매월, 이것도 매월이지. 그것도 샀지. 근데 이거는 10만원씩을 내는 매월. 정기적으로 들면 20만원이 넘는 이자가 생겨서, 그럼 이 이자 금액만 확인해보면 되네, 이거는. 그치? 이자 금액도 충당해야 되고, 이 부은 금액, 넣은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3년은 전부 몇 개월이야? 36개월. 36개월. 그러면 360만원은 들어가네, 결국. 20만 원. 그치? 네. 이자는 20만원이 넘으면 이게 맞네, 그치? 네. 부은 거. 그러니까 이거만 확인하면 되네. 음. 이게 이자가 20만 원. 얼마인지. 이자 계산. 네. 이거 실효이자율이 정기적금보다 높으니 놓지.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정기 예금에 넣으면, 여기는 뭐라겠어? 정기적금은 이거, 정기 예금, 이건 바뀌었네? 이게? 맞아? 네. 정기 적금이 실효율이 높다고 그랬어. 음. 정기 적금하고 바뀌었지, 예금하고. 네. 오케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틀렸네? 음. 그럼 틀린 거 찾으면 답 금방 됐는데 맞는 거 찾아야 되네? 그러면 결국은 요거 이거 계산해 보는다는 거네, 그니? 그러면 수학 공식 알아야 되네? 네, 그치? 공식도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공식을 알려줘야 되는데, 봐봐. 공식을 공식을 알면 금방 풀어, 첫 번째는. 근데 이제 국어 문제니까. 자, 5만원씩 3년 넣으면 얼마요? 15만 원. 아? 5만원씩. 180만 원. 180인데, 이자가 380이 되는 건 불가능하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살펴볼 필요가 없네. 네.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없었고, 그치? 맞지? 네. 자, 다음에, 15만 여기 10만원씩 넣으면 원가 이자를 받아 380원이 넘는 목돈. 이거 들면 20만원이. 여기는 뭐 들었어? 정기 예금. 그지? 그럼 6%, 그지? 네. 그러면 6%씩, 6%. 그럼 총 얼마지? 3년이니까 18%. 응? 그러면, 는 돈은 총 얼마지? 그러니까 먼저 원금을 계산해. 10만원씩 넣으면 얼마야? 180이요. 180? 아. 3년이잖아. 360. 잠깐만. 자, 이거는 는 원금이 360. 네. 자, 이거는, 잠깐만, 하나씩. 요거는 안 됐지? 네. 이거는 당연히 금액이 안 되지? 네. 그 다음에, 원금이, 요거는 15만원씩 넣으면 얼마지? 15만원씩. 15만원씩 3년 넣으면. 15 곱하기 36 하면 돼. 네. 그럼 얼마냐? 180 곱하기 3이니까. 말하려 서 없는 게 아니라 540. 있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소용없지. 음. 이건 금액이 많잖아. 그럼 네.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네. 네. 계산을 안 했는데도. 아니요? 네. 자, 그런데 여기 쓰고 남은 용돈 10만원을 매월 정기 예금에 넣으면 3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받아 380만원이 넘는 목돈이 생긴다. 그러면 요 원금은 얼마라고? 360? 10만원 넣으면? 네. 근데 이 360의 6% 정도지? 6%면 얼마예요? 100만원에 6만원이잖아. 네. 그러면 6, 3, 18, 6, 6, 36. 뭐라고? 36. 360에 6%. 380 넘어. 그러니까 이자가 20만원이 넘는 이자가 생겨. 대학 등록금 충당. 이것도 10만원 냈었지? 네. 이것도 10만원씩 내는, 여기는 정기 예금이고, 이거는 정기 적금이야. 자, 여기에서 380만원 너는 목돈이 되네. 이건 맞겠지? 네. 이건 맞지? 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돼? 예금, 정기 예금보다 정기 적금이
이게 높잖아요. 그러면 대학 등록금 충당할 수 있어? 네. 등록금 오르면. 등록금이 안 오르죠. 실효 수익률은 9.25%래. 그래서 정기 적금을 넣으면 더 이익은 하지. 왜 정기 예금을 왜 넣냐? 정기 적금의 실효 수익률 9.25는 6%보다 훨씬 크잖아. 그럼 당연히 정기 적금을 넣어야지. 네. 근데 정기 적금을 넣는데 이자는 20만 원이 넘는 게 맞는데 등록금 충당할 수 있을까? 이자 20만 원 넘으면 등록금 충당 가능하죠. 380만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데 네. 물가가 상승해서 대학 등록금이 그거보다 올라가면 여기서는 여기 실효 수익률에서 실질 이 물가랑 변동해서 같이 나온 거냐 실효 수익률이? 아니. 이자의 계산 만기 1년 했을 때 은행에 예측 6%. 물가 변동액이 나는 거예요. 명목금리보다는 일정 기간의 실제 이자 수익률, 실효 수익률, 또 실제잖아. 네. 이거는 실자인데 이것도 실질금리는 또 아니지. 그러면 요거에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 않나?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380만 원을 목돈을 만드는 건 가능해. 360을 내니까 이자에서 네. 6%만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정기예금 넣어서 정기 적금을 넣어서 6%를 하더라도 네. 그럼 66, 36, 그지? 63, 63, 18, 그럼 21. 그러면 20만원, 21만 6천원 정도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3년 후에 380만원이 넘는 목돈은 가능하다고. 네. 근데 10만원씩 내는 정기적금을 들었어. 그래서 실질 수익률이 9.25라고 하더라도, 네. 그지? 대학 등록금은 충당할지 안 할지 몰라. 대학 등록금 실질 물가로 올려버리면 어떡할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만 얘기해 준 거야? 봐봐. 물가가 뭐 있어? 실질금리와 명목금리가 있지. 명목금리도 그지? 에? 그냥 단순하게 단순의 이자율을 따지기도 하고 뭘 따져? 실효 수익률을 따지기도 하지. 실효는 자세하게 봐가지고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넣는 건데 이건 달달이 넣는 실효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지. 네. 그럼 달달이 넣었어. 그러면 이자는 6%인데 실효 수익률 달달이 넣으면 실제적으로 더 떨어지기도 하지. 네. 달달이 넣으니까, 그치? 어?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네. 자, 그런데 이 명목금리가 얼마에서 금액은 계산할 수 있지. 명목으로. 근데 등록금을 380 만드는 금액 목표는 할 수 있는데 등록금이 확 올라가 실질로 물가상승률로 해서 등록금이 올라가 버리면 등록금을 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쓰고 나는 10만원을 정기적금을 넣으면 380만원 넘는 목돈은 가능해. 이게 목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학 등록금을 충당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는 거지. 대학 등록금 올려버리면 모르잖아. 이해됐어요? 이게 근데 3번에서 380만 원이 넘나요? 이자 단순 6%만 하더라도 21만 6천 원이니까 이자가. 부은 네. 금액은 얼마요? 360밖에 안 되냐? 네. 그러면 21만 360에다가 21만 얼마 해봐. 그러면 381만 이렇게 되잖아. 네. 안 돼? 네. 거기서 되는데 여기서 보면 세금 15.4%를 내야 되잖아요. 아우, 그러네? 네. 이 이자의 15.4%, 21만 6%에 빼기 세금 얼마면 15%면 얼마야? 그러면 2만 1,000원이야? 아니요 3만 얼마? 응? 세금도 떼야 되네. 어이, 똑똑하다. 세금 떼면 이거 안 되겠네? 네, 안 돼. 15%면? 네. 그러면 이것도 틀렸네? 네. 그럼 결국 그냥 요걸로 대학금 충당할 수 있어. 요거겠네? 네. 10만원씩 내는 정기적금에 들면 20만원이 넘는 이자가 생겨서. 네. 근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데? 정기적금은 요걸 얘기하는 거지? 9.25%로? 9.2요? 왜 돼? 이걸로 계산해야 되잖아. 여기는 정기 예금이니까 6%로 밖에 할 수 없는데, 네. 정기 적금은 요걸로 해야 되잖아. 실효수익률로. 네. 그러면 이자가 9.25를 곱하면 20만원이 넘겠지. 그러면 10몇 프로의 세금을 주고도 되겠지. 네. 근데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렇다면 이제 논란이 그게 생기네. 이 실효 수익률이, 이 실효 수익률이 네. 실질, 명목금리가 아니라 실질금리냐, 실제 이자 수익률이니까 실질금리가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네. 그러면 이거는 여기고, 여기가 실효 수익률이 되네. 이해됐어? 자, 봐봐. 금리는 금리가 있는데, 자, 그럼 정리하자. 금리는 이자를 주는데, 이자에서 누구누구가 있어? 가계, 기업, 은행, 이런 요소가 있고, 그제? 이거는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있지. 근데 명목금리는 금액상으로 써있는 거고, 이거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거지. 네. 그래서 명목금리로는 달리와 복리가 있어. 달리와 복리가 있어서, 달리는 이거에다가 이자, 또 이자 이렇게 붙는 건데, 복리는 원금에다가 이자가 되면 이것에 이자, 이것에 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이것도 명목금리라는 거지. 그러지 말고 이것들이 실질적인 뭐라고? 실효 수익률이니까 실제 이자 수익률, 실질금리니까 이어졌으니까. 네. 그러면 실제 효과를 보는 이자 수익률을 계산해봐야 된다는 거지. 물가가 그러면 실효 수익률이 훨씬 높다라는 건 물가가 안정되고 떨어졌다는 거지. 이자율은 그대로인다, 그지? 네. 그래서 실효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물가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정기 예금하고 적금이 있어. 예금하고 적금. 예금, 적금 6%대가 있는데, 이건 둘 다 6%라고 정해져 있지만, 이걸 실효 수익률로 계산했더니 이게 9점 몇 프로야. 9.5%야. 그렇다면 당연히 이 적금을 넣어야지. 똑같은 예금, 적금을 하더라도. 이해됐어요? 네. 그럼 적금을 넣으니까 이렇게 적는데, 네 말대로, 자, 그러면 원금을 36개월 하면 360만원, 10만원씩 넣으면 360만원인데, 6%로 하니까 21만원 정도 얼마가 나는데, 20만원 될 줄 알았더니 저 밑에 있던 세금이 건재되니까 이게 이자가 실질적으로 20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9.5% 하면 어쨌든 360만원을 넣었고, 그러면 거의 10%가 되니까 36만원, 한 35만원 되니까 이자 14%를 내도 35,000원을 내도 네. 20만원이 넘으니까 그래서 이걸 넣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실효는 실질이다. 그래서 등록금을 낼 수 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라는 얘기겠지. 네. 그럼 다 설명한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